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엄지척 좋아요 버튼, 댓글 먼저 남겨주시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2024 새롭게 지금 준비를 한 2차 전지 전기차 총정리 자료지에 100%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한 9개월 정도 가까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이 굉장히 크게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 악재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다시 한번 이제 제도약을 노리고 있겠죠. 현지점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는 2차 전지와 전기차 총정리 자료집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고 해당 자료집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삼성전자를 지목하면서 드디어 삼성전자가 주가를 급등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지금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의 HBM을 채택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술력이 어떤 기업에게 달려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번에 삼성전자 HBM을 지목했죠.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론 쪽에서도 좋은 이제 소식이 들려오게 됐는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와 함께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탑3로 보실 수가 있겠죠. 현재 이제 이 마이크론의 실적이 항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보다 한 달 먼저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업황을 가늠할 수가 있는, 실적을 가늠할 수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좀 이제 지표로서 항상 이제 주가에 영향을 좀 끼치죠. 이번에 이 미국 마이크론이 메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진행이 됐습니다. 당초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업황이 현재 확실한 턴어라운드로 진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고요. 현재 삼성전자의 HBM 수율은 10%에서 20% 아주 처참한 수준으로서 지금 현재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60%, 70%대. 사실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대비해서 높기는 하겠지만 기존의 평균적인 D램 수율을 비교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수율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HBM을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든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현재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본딩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본딩에서 HBM 경쟁의 판도가 바뀌게 됩니다. HBM 전쟁입니다. 현재 지금 미국에서 이제 엔비디아 GTC 2024가 진행이 되고 있겠죠. 세계 최대의 AI 컨퍼런스를 이제 표방을 하는 이제 이 엔비디아 쪽에서 해당 컨퍼런스를 주최를 하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계속적으로 AI 반도체 신제품들이나 기술적인 그런 흐름들을 제시를 하죠. 요번에 이제 삼성전자 부스에 젠슨 왕 CEO가 참석을 해 가지고 HBM3E 차세대 삼성전자를 거의 뭐 젠슨 어프로브드, 그러니까 인제 뭐 승인했다, 거의 뭐 윤택했다, 뭐 이런 걸로 인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인제 나와 주게 되면서 삼성전자 급등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삼성전자 주가 지지분이 됐습니다. 엔비디아 CEO 언급에 이틀 연속 주가 환호를 지르고 있고요. 현재 젠슨 황 CEO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앞으로 엄청난 성장 사이클을 맞이할 것이다, 자신 있게 지금 언급을 하고 있겠습니다. 최근 반년 동안에 삼성전자는 HBM 기술력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었죠. 세계 1위를 빼앗기냐, 심지어 지금 마이크론 업계 3위한테도 기술적인 부분을 추월을 당하는 거 아니냐 우려가 가득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었는데요. 이번에 GTC 2024 삼성전자 부스에 젠슨 황 CEO가 들르게 되면서 HBM3 12단 실물 제품의 젠슨 승인이나 서명을 지금 짓게 되면서 거의 지금 이 차세대 HBM3 엔비디아 납품이 확정적으로 지금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마이크론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랑 이제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랑 회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뭐 2분기로 씁니다. 메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습니다. 시간외에서 지금 현재 마이크론 18% 폭등을 보여주게 되었고요. 월가는 당초 마이크론 여전히 영업 손실일 것을 예상을 했어요. 현재 지금 매출에 굉장히 크게 50% 급증을 했고요. 주당 순이익이 심지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 마이크론은 메모리 풍향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이제 실적이 괜찮으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도 괜찮을 수밖에 없어요. 업계 3위가 괜찮으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당연히 괜찮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마이크론이 이번에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AI 성장에 가장 큰 수혜자다 자신 있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AI 가속기와 HBM 이런 메모리 확산 사이클을 형성을 하고 있겠습니다. 최근까지도 미국 3대 지수가 뭐 좀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들을 이어가다가 엔비디아 필두로 그리고 이제 파월의 긍정적인 금리 인하 관련된 얘기들까지 이제 나타나게 되면서 20일 기준 현지 시간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우려가 심각하게 진행이 되게 되면서 미국 증시, 일본 증시는 천장을 뚫고 날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 증시는 아래에서 기어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현재 최고가 대비를 해가지고 2021년, 2022년 당시 최고가 대비해서 여전히 마이너스 20% 가까이 하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고요. 그러는 관점에 있어서 21일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지쳤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신뢰도도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그러면서 주가가 폭등을 하자 개인 투자자가 전부 다 차익 실현에 나섰고요. 양시장 역대 최대 3.2조 원의 개인 투자자 매도가 쏟아졌습니다. 다만 개인 투자자의 매도는 전부 다 외국인이 휩쓸어 가게 되었고요.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개미가 외국인한테 물량을 빼앗겼다라고 지금 보이게 되겠죠. 국내 증시 이 IT 대전환 시기마다 삼성전자 필두로 지속적인 대세 상승이 펼쳐져 왔겠습니다. 작년 기점으로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캐파 같은 경우는 각각 45,000장 수준이었습니다. 마이크론은 3,000장 수준으로서 굉장히 아래에 있는 그런 기술력과 캐파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이제 SK하이닉스의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45,000장 중에 대부분이 차세대 이제 HBM이었었던 HBM3였을 것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이전 세대가 대부분이었겠죠. 지금 현재 올해 말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월 12만에서 13만 장 수준으로서 2배 이상 급증을 하게 되겠고요. 거의 뭐 3배가 급증을 하게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2만 장 수준까지 올라서게 됩니다. 현재 SK하이닉스의 HBM3 수율 같은 경우는 60에서 70% 정도 추정. 기존 이제 D램 같은 경우는 한 80%, 90% 이상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근데 삼성전자는 수율이 지금 10%에서 20%대다. 수율이 낮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수율이 낮게 된다라고 하면은 수익성이 급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10개 중에 8개를 삼성전자는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율이 낮게 된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이런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 수율이 이제 낮게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고객사들이 이런 첨단 제품에 대해서 계약을 하는 거를 꺼리게 되죠. 단가 협상 같은 경우도 나오지 않게 되겠고. 그러니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으로 돈을 어마무시하게 지금 벌고 있겠지만 삼성전자는 아직 이 HBM으로 크게 돈을 못 벌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경쟁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이 HBM 기술력의 차이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패키징 소재에서 나온다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HBM에다가 전력 투구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MRMUF 방식으로서 그러니까 메모리를 적층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액체 상태의 슬러리를 콘크리트를 싹 바르고 이거를 굽는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는 NCF 필름, 열 압착, TC 본딩 방식으로 인제 진행이 되게 되겠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당초 이 NCF 필름 기술로서 진행이 되다가 수율이 너무 나오지 않게 되면서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 수율 안 나오면은 만드냐 마냐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소재 업체와 MR-MUF 방식을 이제 만들게 되면서 혁신을 거둬낼 수가 있었겠죠. 현재 그러는 과정에서 당장 한 달 전, 두 달 전까지도 계속 이제 보도가 나왔었던 부분이 삼성전자도 HBM 수율 이거 올리려면 SK하이닉스의 MR-MUF 방식을 도입을 해야 된다. 할 것 같다라고 이제 언급을 됐는데 지금 이미 삼성전자는 NCF 필름 쪽으로 투자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걸 MUF 쪽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이 HBM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 HBM 시장 1 년을 통째로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 NCF 필름 쪽의 단점을 개선을 하고 어드밴스드 NCF 공정 쪽으로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이 지금 확정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중요한 부분이 HBM 16단부터 지금 이제 12단 진행이 되고 있겠죠. 하이브리드 본딩을 지금 적용을 할 계획입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소재 개선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단가도 잘 나오고 수율도 잘 나오는 이 TC 본딩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 하이브리드 본딩이 차세대 패키징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차세대 기술 같은 경우는 고도의 기술력은 보일 수가 있겠지만 도입 초기 때 수율이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하이브리드 본딩을 선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NCF 지금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수율 10% 20% 밖에 안 나오게 되는데 이건 사업 안 하는 이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24단까지 TC 본딩으로 진행을 한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의 HBM을 추월하기 위해서는 하이브리드 본딩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압착 방식에서의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소재 경쟁이 무의미한 수준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HBM 하이브리드 본딩 상용화를 위해서 반도체 지금 현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최정예 인력 100명을 이제 투입을 하게 되면서 HBM 진검승부를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경우는 전기적 신호를 높이기 위해서 접점 밀도를 그러니까 반도체 칩과 칩이 얼마나 더 전기적 신호로 결합을 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현재 지금 이제 범프에서 마이크로 범프까지 발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마이크로 범프 같은 경우는 지금 현행되고 있는 HBM 쪽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이 범프를 아예 없애고 이게 차세대 반도체로 진행이 되게 되면서 범프가 마이크로 범프까지 가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기적 신호가 크게 늘어나지를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기존 현재 방식보다 전기 신호 밀도가 1000배가 향상이 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현재 지금 이 SK하이닉스 쪽과 삼성전자 간의 기술 격차가 이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무의미한 수준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절연 물질끼리 그리고 구리 패드끼리 각각 접합을 두 가지 분야로서 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본딩이다. 이렇게 인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기존의 이 웨이퍼 증착이나 뭐 부착을 하게 패키징을 한다라고 했을 때 구리 소재, 금 소재의 이러한 납땜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었는데 납땜을 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녹이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틈이 생길 수밖에 없고 정기적인 신호가 좀 불안할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이 댐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냥 플라즈마를 쫙 쬐 가지고 그냥 이거를 부착시켜 버린다. 아예 그냥 밀착시켜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이 부분이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경우는 대만 TSMC가 작년에 세계 최초로 시스템 반도체 부문에서 하이브리드 본딩을 상용화를 했습니다. AMD나 인텔 같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이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극적으로 지금 도입을 하고 있겠는데 현재 AI 반도체 그러니까 HBM의 고객사들이 HBM에 대한 패키징 두께에 대한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보다 더 얇게 해줄 것을 원하겠죠. 그러니까 이 요구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패키징을 훨씬 더 고도화를 하게 돼야 되는데 하이브리드 본딩을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습니다. 기존의 HBM 대비해서 이 하이브리드 본딩부터 차원이 다른 전기적 신호의 밀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HBM 경쟁의 2차전, 1차전 같은 경우는 목숨 걸고 투자를 하게 되면서 소재 개선까지 독자적으로 성공을 한 SK하이닉스의 압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겠는데 HBM 시장 경쟁이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HBM 경쟁 2차전에 있어서 이 하이브리드 본딩이 핵심 기술력으로서 부각을 받고 있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관련된 종목까지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파크 시스템스입니다. 원자 현미경 세계 1위 업체입니다. 하이브리드 본딩 과정에서 이게 범프 없이 얼마나 잘 붙었는지 균열이 없이 이제 잘 이게 전기적 신호가 접합이 되었는지 나노 계측 장비 원자 수준에서 이 부분이 잘 전기적으로 결합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줘야 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핵심적으로 부각이 되게 되겠고요. 계속적으로 이 나노 계측에 대한 부분이 차세대 반도체에서 너무너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HBM뿐만이 아니라 상장 이후 몇 년 동안 계속 매해 역대 최대 실적을 연일 갱신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매출 20%, 영업이익 70%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NS텍입니다. 차세대의 HBM 제조에 EUV 공정, 그러니까 당초 시스템 반도체나 전 공정에 많이 들어갔었던 이 EUV 공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EUV 공정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블랭크 마스크라고 하던가 EUV용 펠리클,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웨이퍼를 보호를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좀 소재다, 부품이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국산화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이러한 반도체용 차세대 반도체 소재를 삼성전자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겠고요. 최근 들어서 HBM 수혜가 굉장히 크게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하이브리드 본딩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웨이퍼 표면 컨트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경우는 서로 이제 이 접합을 바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예전에는 용인이 되던 수준의 뭐 파티클들 이런 것들이 아예 그냥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 웨이퍼 표면 컨트롤을 위해서 굉장히 블랭크 마스크와 특히나 EUV용 펠리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HBM 쪽으로 하이브리드 본딩 쪽으로 수혜가 크게 기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까지 체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2024 급등이 기대가 되는 2차전지 전기차 총정리 자료지에 100% 무료로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3월 21일자로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이제 올려드린 자료니까요. 종목들 급등하기 전에 미리미리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2차전지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크실 텐데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 핵심 포인트들을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 자료집 어떻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있습니다. 카톡 같은 거 어플 설치할 때 다들 들어가 보셨을 텐데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앱스토어 있을 겁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검색창에다가 급등 타이밍이라고 치시면요. 이렇게 생긴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설치하는 것도 100% 무료고요. 안쪽에서 어떤 정보들 이용을 하는 것도 전부 다 100% 무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급등 타이밍 유튜브를 통해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투자 관점, 아이디어들 제시를 해드리게 되면은 당일 급등할 것 같은 종목들이나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제시를 해드리는 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니까요.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설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설치하시고 이용하실 때 무료 아이디 가입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 아이디 가입하실 때 핸드폰 번호 같은 거 개인정보 하나도 쓰지 않으셔도 가입이 됩니다. 안심하시고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플리케이션 이제 설치하시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이제 생겼는데요. 아래쪽에 테마 차트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게시판. 이 부분 누르시면요. 위쪽에 별표 치고 전기차 2차 전지 총정리 자료집이 있어요. 이 부분 누르시면요. 아래쪽에 조금만 내려 보시면은 이 부분 첨부 파일 부분 누르시면은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급등 추천주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당일 급등 종목들,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찍어드리고 있거든요. 당장 이제 지난주 찍어드렸었던 종목 체크해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화천기계라는 종목 3월 13일자로 찍어드려서 일주일 만에 상한가 급등 대략적으로 100%가량 급등이 나와주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이상 기대가 될 수가 있는 종목들 매일매일 우리 급등 추천주 게시판을 통해 가지고 찍어 드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않으시는 게 좋겠죠. 증권투데이 게시판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일 장 시작 전에 단타 관심주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 시작 전에 자료집 매일 올려드리게 되는데요. 미국 증시 체크포인트 간략하게 이제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당일 이제 시장에서 관심 가지셔야 되는 종목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뭐 전염병, 일본 전염병 관련주 굉장히 중요했죠. 해당 종목들 당일 20% 급등 또 나타나 주게 되었는데 이런 종목 단타 한 100만 원, 200만 원 부담 안 되시는 선에서 투자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단타로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벌어가 본다. 느낌으로써 접근을 하시면 재밌게 단타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에 증권투데이 자료집 확인하시고요.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에서는 핵심 자료집들 뿐만이 아니라 급등이 유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테마주 종목, 업종 섹터들도 매일매일 정리를 해드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급등 타이밍은 시청해 주시는 모든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실전 계좌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주요 정보들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급등 타이밍 오늘 나가시기 전에 여러분들 영상 하단에 좋아요 엄지척 버튼 댓글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꼭꼭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버튼과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